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운영체제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운영체제의 개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체제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체제의 관점, 네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소제목들 4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입니다. 자, 정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한된 컴퓨터의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한정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또한 운영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가장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와 유저와 자, 기계, 머신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기능으로서는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하고요. 리소스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컴퓨터라는 기계만 있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가 그 기계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컴퓨터를 갖고 그림도 그리고 문서도 작성하고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 명령들을 내릴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개념 정의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이고요. 자,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의 공동 사용의 뜻도 있겠고요.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뜻도 있겠고요.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또한 역할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도 운영체제는 하고 있겠고요. 에러에 대한 처리라든지 사용자들 간의 간섭을 방지한다든지 자원의 사용량을 계산한다든지 병렬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또 한 역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사용의 편리성이 목적의 하나이겠고요. 시스템 성능의 향상이 또한 목적의 하나이겠습니다. 자, 사용의 편리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고요. 자, 시스템 성능의 향상 면에서는 성능의 최대 발휘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4가지의 기준은 시스템 성능의
향상을 판단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일단 처리 능력과 응답 시간과 사용의 용이성과 신뢰도인데요. 처리 능력은 일정 단위 시간 동안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량으로서 처리 능력은 향상, 즉 화살표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여야 되겠고요. 자, 응답 시간은 한 작업을 처리할 때 입력으로부터 결과가 출력될 때까지 경과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화살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자, 사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적절할 때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인데요. 용이성은 많아야 되겠죠.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화살표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뢰도는 컴퓨터가 올바로 작동되는가 하는 개념인데 신뢰도는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화살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처리 능력은 향상, 사용 용이성도 향상, 신뢰도도 향상되어야 하겠으나 누구는 응답 시간은 짧아야 되겠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살표가 아래로 가는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셨으면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운영체제의 구성입니다. 운영체제는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처리는 프로세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은요, 다시 감시 프로그램이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다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냐, 서비스 프로그램이냐, 문제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죠. 자, 운영체제는 일단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널은요, 인터럽트 처리기, 디스패처, 프로세서 동기를 위한 기능을 지원하고요.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운영체제 구조 중에 또 기억장차 관리기가 있고요. 입출력 시스템 부분이 있고요. 파일 관리기 부분이 있고요. 단기 스케줄러가 있는데 시스템 내에 활성 Q를 관리하거나 CPU를 관리하거나 하드웨어는 또 무관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원 관리기는 CPU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요. 장기 스케줄러는 프로세스의 생성, 소멸, 제어를 담당하고요. 명령어 해석기는 사용자와 직접 대화해서 자, 중요합니다. 명령어 해석기를 뭐라고 부른다? 쉘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운영체제의 구조의 중요한 용어들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 운영체제의 종류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등장을 한번 보면요. 1950년대 초반에는 GM이라고 부르는 제너럴 모터사 있죠. 여기에서 IBM 701을 위한 최초의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운영체제의 할 일이 사람에 의해서 직접 처리가 되었는데요. 자, 50년대 특징을 좀 보면 일괄 처리 시스템. 자, 일괄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돌리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일거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일괄 처리 시스템이므로 많이 기다려야 되죠. 자, 작업 제어는 Job Control Language, 그래서 어떤 작업 제어 언어라는 개념의 특징이 운영체제의 한 종류로서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초기 운영체제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며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자, 장치 구동기를 또 사용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불리는 일괄 처리 시스템은 1950년대 초기의 컴퓨터 처리 방법 중에 하나로서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모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마치 세탁기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가 나올 때마다 스택하는 게 아니라 빨래 바구니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빨래를 돌리죠. 자, 전기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고 등등. 자, 두 번째 상주 모니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번에 한 작업씩 수행하던 것을 한 개의 배치로 묶어서 자동 처리하게 한 OS인데요. 상주 모니터의 구성 요소는 인터럽트와 트랩 벡터, 장치 구동기, 작업의 순서와 또 제어 카드 해석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의 장점은요. 시스템의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자,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의 단점이 있지요. 반환 시간이 너무 늦어요.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작업이 어렵고요. CPU가 놀고 있는 상태로 되기가 쉬운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 바로 상주 모니터였고요. 오프라인 연산과 버퍼링과 스플링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고려사항과 장점, 단점 확인해 볼까요? 고려사항은 CPU 스케줄링과 기억장치 관리 기법, 장치 스케줄링, 교착 상태, 병행 제어, 보호 문제 등이 고려할 사항이고요. 자, 장점은요. 다중 작업을 구현함으로 시스템의 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CPU의 아이들 타임, 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고요. 기억장치 관리 기법, CPU 스케줄링 기법이 필요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다중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멀티 프로세싱. 앞에는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여기는 멀티 프로세싱. 하나의 공동 기억 장치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자, 공유된 주기억 장치의 사용을 스케줄링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장점은요. CPU를 여러 개, 자, 그래서 이 프로세서 이게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여러 개다. 그건 뭐라고요? 멀티 프로세싱. 자, CPU가 여러 개인 거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멀티 프로그래밍. 자, 그래서 CPU를 여러 개 사용하여 작업 속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분할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임을 공유한다라는 거, 쉐어링. 자, 한 대의 컴퓨터로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인데요. 자, 장점은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CPU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적재하는 게 장점이고요. 자, 단점은요. 운영체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또한 단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얼타임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처리 시간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자, 장점은요. 사용자의 노력이 절감되고 처리 시간이 단축되며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입출력 자료의 일시 저장 및 대기가 필요하고 특정 상태의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고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 단순한 재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프로세스 사이에 특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교신하는 것으로서, 자, 교신함으로써 한 조직 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교환을 위해 네트워크로 상호 결합된 시스템을 우리는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 분산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이렇게 그 용어를 연결하시면 아주 딱 맞습니다. 자, 특징은요, 네트워크의 특징, 자원 공유되죠. 자, 신뢰성 있고요, 계산 속도 증가하고요, 통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주제 운영체제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은 시스템 프로그램, 특히 명령어 해석기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자, 프로세스의 관점은 운영체제를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자, 중앙처리 장치는 한 시점에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므로 각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관리자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시스템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집단이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자,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하고요. 기억장치 관리 기능을 하고 장치 관리 기능, 정보 관리 기능을 하는데, 프로세스 관리 기능은 어느 작업에게 CPU를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이고요. 기억장치 관리 기능은 어느 프로세스에게 기억장치를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또 결정. 장치 관리 기능은 장치를 할당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결정하는 방법. 정보 관리 기능은 어느 작업에게 어떤 자원을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원관리자 관점의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계층구조 관점이 있어요. 계층 1, 2, 3, 4, 5에 대해서 프로세서 관리의 계층 1의 관점이고요. 동기화 및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을 위한 프로세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고요. 계층 2는 기억장치 관리입니다. 기억 공간의 할당 및 회수, 기능을 실행하는 기억장치 관리를 담당하고요. 계층 3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자, 프로세스의 생성, 제거, 프로세스 간 메시지 전달, 프로세스의 시작과 정지를 담당하는 기능이고요. 계층 4는 주변 장치 관리 기능입니다. 주변 장치의 상태 파악 및 입출력 장치의 스케줄링을 하고 입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고요. 계층 5는 파일 및 데이터 관리이고요. 파일 생성과 소멸, 파일 오픈과 닫기, 파일 유지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자, 네 번째 하드웨어 확장 관점과 기능적 관점과 작업자의 언어 관점이 있는데, 하드웨어 확장 관점은 운영체제를 하드웨어 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기능적 관점은 운영체제를 시스템 구성원 중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고요. 작업자의 언어 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정의와 특징으로 구분할 때 정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정의해주는 명령문과 데이터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특징은 컴퓨터의 작동, 수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며 하드웨어의 환경을 직접 제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컴퓨터 제조회사나 시스템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정의와 특징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매크로가 등장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매번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간단한 코드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자, 두 번째 링커입니다. 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모듈 간의 호출 및 공동 데이터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는 링커라고 하고요. 자, 글은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링커는 링크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링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링크 작업이란 우리가 영문과 비슷한 프린트 뭐 이런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을 0과 1로 바꾸는 변환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분인 라이브러리 함수 부분은 아직도 남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기까지 0과 1로 바꿔주는 작업을 링크라고 하고요. 링커에 의해서 이 작업이 실행되는데, 자, 소스 코드가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 .c인데요. 이 소스 코드가 이 목적 코드라고 합니다. 이 목적 코드는 .obj이고요. 아직 실행 불가능해요. 이 .obj가 링크를 거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확장자가 뭐죠? 그렇습니다. .exe로 바뀌고요. 요것을 로더에 의해서 메인 메모리로 적재하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링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로더입니다. 로더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 EXE로 완벽하게 0과 1로 바뀐 executable 코드를 보저기억 장치에서 어디로 메인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을 로더가 하고요. 자, 로더는 절대 로더와 상대 로더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앱솔루트 로더는 기계어 코드 프로그램에서 미리 지정한 번지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로드하는 로더이고요. 상대 로더는 로드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당한 영역을 찾아 로드하는 로더입니다. 자, 로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사용자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자, 2번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3번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4번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자, 잘 보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슬라이드 5번에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틀린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사용자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라고 해야 제대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은 성능 판단 기준입니다. 보도록 하죠. 1번 처리 능력 throughput의 향상, 즉 일정 단위 시간 동안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의 양이 향상되면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맞았어요. 자, 2번 응답 시간의 향상. 자, 응답 시간이란 뭐냐면 한 작업을 처리할 때 입력으로부터 결과가 출력될 때까지의 경과 시간입니다. 그 경과 시간이 향상해야 될까요? B 아닙니다. 응답 시간의 단축. 자,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답이고요. 3번 사용의 용이성 availability의 향상.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적절한 때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나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의 용이성은 향상되어야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신뢰도의 향상입니다. 신뢰도란 컴퓨터가 올바로 작동되는가의 어떤 척도입니다. 자, 향상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1, 2, 3, 4번에서 성능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거. 기준은 맞았지만 향상이 아니라 단축입니다. 응답 시간의 단축. 따라서 문제 2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번 감시 프로그램, 2번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3번 작업 제어 프로그램, 4번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제어는 자,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아닌 것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운영체제의 개념, 운영체제란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관리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자,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종류입니다. 자,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운영체제의 관점입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관점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 뜻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우리가 뭐 매크로라든지 뭐 링커라든지 로더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